인구는 그냥 숫자가 하나이지만 이 숫자에는 벌써 미래가 다 들어있다. 서울대학교의 그 보건대학원 내 인구학 연구실이라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조영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인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제주랑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정말 영예롭게도 명예도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다니면서도 언제나 이 명예도민인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내용은요, 인구학 이야기예요. 인구학은 이제 제가 공부하는 학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구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인구학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볼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구학이라는 학문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면은 이 슬라이드에 뒤에 이 슬라이드 보이시죠? 슬라이드에 보시면 출생, 이동, 또 끝에는 사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사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죠.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할 거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공부하는 게 저희 인구학입니다. 근데 그냥 모습이 아니고요. 저 위에 적혀 있는 인구랑 자원 간의 균형을 저희는 또 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사실 제주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주도에 자연 자원도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한정적인 자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100만 명을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 20만 명만 있으면 될까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건데 경제적으로 또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자원의 총량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낮은 것도 나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제나 그 균형을 맞춰가는데, 바로 그 인구학이 이 인구랑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균형을 맞추려는 학문, 그게 바로 인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의 그 보건대학원 내에 인구학 연구실이라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저와 저희 학생들이 매일 같이 공부하는 내용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왼쪽 끝단에 보시면 사망, 인구 이동, 출생이라고 적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요 각각을 공부하는 게 인구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오른쪽 끝단에 있는 전략 요소라고 적어 놓은 저기에도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게 기업으로 봐서는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성을 해서 팔아야 되느냐 하는 상품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인프라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또 HR 전략, HR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언제 입사를 해야 되고, 몇 명이 중간에 퇴직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HR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이 기업에서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려면, 잘 만들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 변동에 따라서 저기 적혀 있는 전략 요소가 다 바뀌기 때문이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거냐? 사실은 예측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건데, 이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인구 요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망, 이동, 출생, 혼인, 저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구 현상을 낳아요. 그 현상들은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이동, 서울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거, 가구가 부문화되는 거, 이런 인구 현상들을 낳는데, 인구 현상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바꿔 나가는 요소들이 인구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를 바꾸는 요소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를 가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내년에 당장 대선이 있는데 대선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 2025년까지 미래를 바꾸겠죠. 또 북한과의 관계. 이게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랑 가까운지 뭐 이 중국이랑 가까운지 이런 요소들 우리가 언제나 걱정을 해야 되고 동의하시죠? 그렇죠? 다 바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요소들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자, 내년의 대선 민주당이 될까요? 국민의힘이 될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 통일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북한과의 관계가 2025년까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할 건데 이들보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가는 게 확실하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는 게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구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구랑 가구 변화가 사회랑 시장을 언제 어떻게 바꿀까? 그렇죠? 언제 어떻게 바꿀 줄 알면 그거에 맞는 대응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인구학적인 관점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뭐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이 아래 보기와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와 가장 가까운 숫자는요. 자, 1 보기입니다. 1972년 95만 명 출생 접니다. 제가 1972년생이거든요. 그때 저는 95만 명이 태어났어요. 82년생 김지영 85만 명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10만 명 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87년에 62만 명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5년 만에 20만 명이 넘게 줄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아서 보니까 정말로 많이 줄었었어요. 그리고 94년에 72만 명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2000년에 64만 명, 그리고 2005년에 44만 명이 태어납니다. 자, 작년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와 가장 가까운 숫자는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은? 네,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시나요? 네, 정답은 바로 2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가져온 이유가요. 그냥 야 진짜 많이 줄었네. 이렇게 그것만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27만 명이라는 숫자 아주 그냥 뭐 작은 27이라는 숫자 딱 두 개잖아요.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미래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는지 보세요. 자, 이들이 대입은 이게 언제냐면은 2038년이거든요. 2038년에 대학 들어가기가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지겠죠? 당연히 지금 대학 숫자가 유지가 된다면 쉬워질 텐데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부터 죽었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또 무슨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좋은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입니다. 저도 교수이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애는 절대로 교수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엔트리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엔트리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에는 2045에서 한 2050년인데 그때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가요? 지금은 청년 일자리가 너무 힘든데 이때 되면 청년 일자리는 글쎄요. 오히려 일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남아 있어줘야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마 생길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자, 27만 명이라는 단어, 이 숫자 두 개가 갖고 있는 미래에 이 함축하고 있는 우리 미래상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인구는 그냥 숫자가 하나이지만 이 숫자에는 벌써 미래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인구 변동을 그냥 눈으로만 넘기시지 마시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파악하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미래의 모습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강의가 큰 주제가 제주 미래의 비전 석학 강좌예요. 생태도시 제주의 핵심 가치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 바로 청정과 공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정과 공존은요,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 이거를 분명히 의미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공존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존은 인구학에서 바라보는 공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존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든 더 늘려보자 하는 게 바로 공존의 전략입니다.